착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서 한 행동이 오히려 당신을 무시하게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우아하게 거절하고 진짜 존경받는 법 딱 4가지만 알려드립니다. 왜 우리는 거절이라는 한마디가 이토록 어려울까요? 이건 우리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세대는 정말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세상에서 자라났잖아요. 부모님은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내 감정은 뒤로 하고 상대방을 배려해야 한다고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군가 부탁을 하면 순간적으로 상대방 마음부터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진짜 좋은 관계라는 게 무조건 모든 걸 들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가 건강한 거리를 지켜줄 때 관계가 더 오래가고 더 편해진다는 거죠. 거절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절은 마치 도로의 차선 같은 거예요. 그 선이 있기 때문에 차들이 안전한 거고 충돌하지 않는 거죠. 우리 사이에 그런 선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안심이 되고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상대방 기분 상하지 않게 거절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네, 이거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저도 이런 방법을 배워가면서 많이 나아졌거든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방법을 제 경험과 함께 나눠볼게요. 사실 복잡한 게 아니고 4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해요. 첫 번째로 먼저 상대방에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평소에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감사부터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최소한 내 제안을 무시하지는 않는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두 번째로는 다음으로 내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건강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야 해서요. 또는 아이들과 시간을 더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나 때문에 그렇다는 걸 차분히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나 때문에 라는 톤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자신을 탓한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명확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말하거나 죄송하지만 그 부탁은 들어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애매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러면 상대방이 계속 기대를 가지니까 나중에 거절했을 때 더 안 좋아요.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신 다음에 전화로라도 안부 나눠요 라고 하거나 정리가 되면 먼저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말해주면 상대방도 나를 완전히 끝내려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할 수 있죠. 자식이나 오래된 친구의 부탁은 정말 거절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정말 어렵죠. 자식이나 손주, 그리고 평생 함께한 친구라면 더더욱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다고 봐요. 바로 정직함이에요.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거짓이 들통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느끼는 상처가 더 커져요. 어머니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건 돈을 빌려준 것 이상으로 나중에 관계에 금이 갈 수 있어요. 만약에 아들이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들아,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아끼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이 일을 직접 해결하는 과정이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 그래야 넌 더 단단해지고 넌 할 수 있다고 나는 믿어.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해결책을 찾는 게 너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괜찮을까?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면 아들도 부모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나를 믿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요.
오랜 친구분이 자신의 실수를 도와달라고 할 때도 있죠. 사업이 망했다든지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든지 말이에요. 도와줄 수 있다면야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렇게 말해보도록 해요. 친구야, 솔직히 내가 직접 해결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 하지만 난 너가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내가 금전적인 도움은 지금 못 줘도 너의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고민해 줄 수 있어. 그렇게라도 네 옆에 있어줘도 괜찮을까? 이렇게 정직하게 거절하면 진짜 친구라면 결국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질 수도 있겠죠. 진심은 통하는 법이니까요. 그래도 자꾸만 그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라고 해버려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이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죠. 제가 깨달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자리에서 즉시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부탁을 할 때 그 순간에는 상대방의 표정, 목소리, 분위기 이런 게 다 작용하잖아요. 우리는 감정에 휩쓸려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네 하고 나가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요.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정말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대답해드리고 싶지만 제 일정을 한번 살펴보고 생각을 정리한 후에 분명하게 답변해드리고 싶네요. 내일까지 꼭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그 시간에는 혼자 있으면서 차분히 자신한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정말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미안해서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하려는 걸까? 내 건강, 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말 괜찮을까? 이걸 하고 나면 내가 후회하지는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한테 정직하게 던져보세요. 당신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목소리가 분명히 답해줄 거예요. 종이에 적어봐도 좋아요. 만약 이 일을 한다면 좋은 점은 친구를 도울 수 있다. 함께하는 시간이 생긴다. 힘든 점은 내 건강에 무리가 간다. 가족과 지낼 시간이 줄어든다.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 이렇게 적다 보면 내 진짜 마음이 보이게 되죠. 현실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녀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죠. 그때 알겠어. 이렇게 바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대신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니까 나도 한번 생각해보고 내일 답변해 줄게. 너도 그동안 다른 방법들도 한번 생각해 줄래? 그리고 하루를 갖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당신의 형편, 노후, 이게 정말 아이를 위하는 건지, 그 다음에 명확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도 마음이 편하고 아이도 부모가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 습관 하나만 들여도 정말 달라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생각 없이 네 라고 했다가 고생했다면 이제는 신중하게 생각한 것만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신도 덜 후회하고 관계도 건강해져요.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거절은 누군가를 밀어내는 나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관계를 건강하게 오래가게 하려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더 이상 모든 걸 다 감싸고 안을 필요가 없거든요. 우린 이미 충분히 주었고 충분히 참았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누군가 가볍게 뭔가를 권할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갖고 당신의 진짜 마음이 뭔지 들어보세요. 당신이 정직하게 아니라고 말할 때 그게 누군가한테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정직한 관계가 가장 깊은 관계가 되는 거죠.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당신의 결정을 믿으세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뵐 때까지 당신의 하루하루가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